혹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색과 빛이 실제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연에 숨겨진 스펙트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쪽 이미지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숲의 모습이죠. 근데요, 아래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어떤 동물이 보는 똑같은 숲입니다. 우리가 보는 평화로운 풍경 아래 사실은 생존에 직결되는 완전히 다른 정보와 색깔의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380에서 700 나노미터. 이게 바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범위,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좁은 거냐면요. 거대한 전자기 스펙트럼 전체를 아주 긴 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인류가 보는 세상은 그 자의 눈금 하나도 안 되는 정말 좁디 좁은 틈새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이 좁은 틈새 밖의 빛을 보는 생물들에게 세상은 대체 어떻게 보일까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한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자외선, UV라고 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저 피부를 태우는 빛일 뿐이지만 어떤 생물들에게는 이게 생존을 위한 내비게이션, 거의 뭐 비밀 지도 같은 거랍니다. 왼쪽, 이게 우리가 보는 꽃이에요. 예쁘죠? 자, 그런데 오른쪽, 이게 바로 꿀벌이 보는 똑같은 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노랗고 예쁜 꽃인데 꿀벌의 눈에는 자외선으로 빛나는 꿀이 있는 중심으로 향하는 선명한 무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꿀 유도무늬 또는 넥타 가이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벌한테 꽃은 그냥 예쁜 색깔이 아닌 거예요. 꿀이라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 그대로 활주로인 셈이죠. 자외선이 만들어낸 정말 완벽한 안내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근데 이런 능력이 곤충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새들도 자외선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로 뭘 하냐면요. 잘 익어서 왁스층이 자외선을 반짝반짝 반사하는 열매를 귀신같이 찾아내고요. 심지어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암수의 깃털 색깔 차이를 구분해서 짝을 찾기도 한답니다. 이 자외선 시각이 진짜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북극입니다. 여기서는 이 능력이 있고 없고가 거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예요. 특히 술록한테는 말이죠. 우리 인간한테는 이 눈밭이 그냥 온통 하얗게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부시고 심하면 눈이 멀 정도죠. 하지만 술록의 눈에는 이 눈밭이 강한 자외선을 반사해서 막 눈부신 보라색 세상처럼 보인대요. 덕분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검게 보이는 자기 주식, 이끼나 천적인 늑대의 털을 아주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정말 완벽한 적응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봤다면 이제 스펙트럼의 정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죠. 이번엔 열로 세상을 보는 능력, 바로 적외선 시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어떤 포식자들은 먹잇감이 만들어내는 그 열의 흔적을 봅니다. 몸에다가 살아있는 야간 투시경을 딱 장착한 거나 마찬가지죠. 일부 뱀들은 눈 아래에 있는 피트기관이라는 아주 특별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걸 해내는데요. 이 기관이 주변의 적외선, 즉 열을 감지해서 먹잇감의 열화상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내는 겁니다. 정말 정교한 생체 탐지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정말 의외의 동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금붕어예요. 네, 우리가 어항에서 키우는 그 금붕어예요. 금붕어는 가시광선이랑 적외선을 둘 다 볼 수 있는데요. 이 능력 덕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탁한 물속에서도 먹이를 쉽게 찾고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감지하는 아주 특별한 눈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눈 자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본다는 개념을 한번 확 비틀어 보겠습니다. 눈이 없는 식물은 대체 어떻게 빛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걸까요? 식물한테는 눈이 없지만 대신에 온몸에 광수용체라는 초소형 센서가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주변 빛의 종류와 양, 심지어 빛이 오는 방향까지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존 전략을 짭니다.
식물의 생존 이야기. 첫 번째 단계는 역시 밥 먹는 겁니다. 식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특히 청색광과 적색광을 듬뿍 흡수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자, 배를 채웠으면 이제 안전을 챙겨야겠죠? 피부에 해로운 강한 자외선을 감지하면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를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식물이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인 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경쟁입니다. 주변에 키 큰 경쟁자가 나타나서 햇빛을 가리면 식물은 그 그늘에 섞여 들어오는 원적외선이라는 아주 미세한 빛의 변화를 알아채요. 그리고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위로 쏟아 부으면서 키를 키우는 그늘 회피 반응을 보이죠. 빛을 둘러싼 식물들만의 조용한 전쟁인 셈입니다.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의 스펙트럼이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벌들은 꽃에 그려진 자외선 활주로를 따라 꿀을 찾고 있었고요. 술록은 자외선으로 빛나는 눈 위에서 검은 먹이를 발견했죠. 뱀은 먹잇감의 열 신호로 사냥하고 식물은 빛 신호를 이용해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많은 현실 중 딱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주 잠깐이나마 다른 생물의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대체 우리는 또 어떤 다른 현실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시야 바로 너머에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수많은 정보와 비밀의 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져 있을지 모릅니다.